네, 저는 오늘따라 달이 참 예뻐서를 쓴 에든입니다. 네, 오늘 평일 저녁이고 또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북토크 가는 거나 어디 강연 들으러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어디 갔다가 저녁 시간에 오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마음이 많이 지쳐있거나 힘들 때면 그냥 집에 가서 바로 쉬고 싶어지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걸음일 텐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 에든은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책 옆 날개에 쓰여져 있는데요. 말을 모으고 장면을 담고 끼적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아니면 또 드라마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말을 모으고 있고요. 자주 사진과 영상 등을 찍어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제 바로 옆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끼적이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리가 꼭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고요. 주로 닿으려 했지만 닿지 못했던 순간을 쓰고, 그리고 붙잡고 싶으나 잡을 수 없는 찰나를 씁니다. 저는 종이와 연필이 아직도 굉장히 더 익숙해요. 컴퓨터보다 더 익숙하고,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체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걸음이 조금 느린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한 따스한 시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품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느긋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에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신청해주신 분들 댓글을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다, 힐링이 필요하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위로와 어떤 힐링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 첫 북토크이니만큼 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책을 쓰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의 삶까지 아우르는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낡은 서랍, 오래된 테이프 하면 혹시 생각나는 가수나 배우 있으세요? 저랑 제 지인은 김동률 씨를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요. 낡은 서랍도 그렇고 오래된 테이프도 그렇고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기든 이야기든 마음이든 추억이든 무언가 나만의 것을 남몰래 고이 간직했다는 그런 의미로 낡은 서랍을 종종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혼자 써왔던 글들과 꼭꼭 숨겨두었던 마음을 풀어놓는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낡은 서랍 속 일기장을 꺼내어 보면서 저는 자주 추억에 젖어들고는 해요. 어쩔 때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갑자기 흘러나오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다 굉장히 아련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더 짙어지는 편린들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거든요. 제 방에는 붙박이장 같은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붙박이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일기장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부터 해서 간간히 쓰던 다이어리, 그리고 끼적었던 글들, 그리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이 많이 사라졌어요. 홍수로 인해서 사진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외에 남아있는 사진들, 그리고 또 여행에서의 기록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꺼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따스한 모습이 그곳에 담겨 있었고, 부모님께서 젊으셨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사진도 제 그 붙박이장 속에 있고요. 지금은 누군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들도 그곳에 담겨 있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꺼내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는 하는데, 어릴 때 꿈꾸었던 미래의 내가 지금 아닌 것 같을 때, 그리고 괜스레 마음이 헛헛해지거나 누군가가 굉장히 보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자주 꺼내어 보고는 하는데, 꺼낼 때마다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많은 감정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낡은 서랍 속에 오래된 기억을 꺼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과거를 떠올리고 추억하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게 해주는 기록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되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직도 그대로인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종종 느끼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제가 일을 쉬게 되면서 또 여러 상황에 맞물려서 개인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됐는데, 때마침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락도 쉽게 받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다들 자기 삶을 이어나가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제가 징징거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지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돌아보기도 나 너무 힘들고 하는 여러 마음 가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기록을 제가 모을 수 있는 기록들을 꺼내어서 하나씩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데 모아 정리하기 시작한 게 아마도 이 책의 첫 시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꺼내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내 모습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픈 내 모습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날의 저를 돌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있자니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을까? 아니면 아직도 나를 가끔 그리워할까? 나를 생각할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생각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점차 조금씩 더 확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지만 내가 챙겨주지 못했던 사람들,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 서로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괜찮은지 어쩐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다고 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과연 괜찮을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부터가 이 세상이 되게 버거운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저는 걸음도 느릴 뿐 아니라 아직 예전 것이 더 좋고 좀 느린 면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기 버거운 사람들이 나 말고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도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독하고 소통 사이의 사람들의 이면, 고독과 소통 사이에서 과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어서, 그리고 깊이 공감해 줄 수가 없어서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아마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 하나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않을까? 또 취향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나랑 함께 해주고 있지 않을까? 나를 다독여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익명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 같은 걸 통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오늘 뭐 했는지 올리고 자기의 일상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떠한 공간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궁금해해줘요. 무언가 털어놓고 싶어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누리가 간절해요. 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나를 돌아볼 때 지난날의 글들이 그리고 내 감정을 알게끔 해주었던 글들이 그 글들을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나도 너무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SNS와 친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흐르는 세상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때마침 혼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 간직하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놓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로 작은 따스함이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외로워지는 이유가 외롭지 않았던 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물론 지금 나 혼자 오롯이 혼자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느꼈던 그런 소속감이나 언젠가 느꼈던 그런 친밀감, 친근감이 지금의 것과 농도가 달라서 외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면 혼자 있고 싶지만 또 상처받고 싶지 않지만 또 위로받고 싶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괜찮은 나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요즘에 취향이 달라도 서로 비난하는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름 때문에 다름에서 오는 아픔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나를 감춘 채 살아가지만 가끔은 진짜 나를 꺼내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일 것이다 하면서 하나하나 글을 모아서 완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 글이 이 외로운 세상에서 따스한 빛 한 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어서 책 구성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따라 달이 참 예뻐서는 프롤로그인 드러내다로 책을 열고 있고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에필로그인 잘 지내나요 당신으로 닫고 있는데요. 프롤로그에 쓰인 드러내다는 원래 제가 프롤로그로 쓴 글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편집자님께서 책의 시작을 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주셔서 프롤로그가 된 글인데 이게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 메모장에 보면 글을 쓰고 싶다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오픈,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그 당시에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한 글로 쓰여져 있어요.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자의 시간을 지나면서 늘 혼자만 보고 혼자만 간직하던 글들을 써왔는데 어느 날 이걸 세상에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꺼내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누군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여전히 몰라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이중적인 마음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솔직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작가 본인의 선택이다. 네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글은 드러내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이런 아픈 모습이 있다,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또한 난데 그 정도쯤은 모든 걸 다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상처나 나의 아픔 그런 일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내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제 일부가 담겨 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얘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글이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글을 다 읽으신 후에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저의 일부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읽어줬으면 하면서도 이제는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왠지 계속 혼자만 간직해왔던 글을 꺼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선뜻 나 책 냈어, 내 책 좀 사줘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고민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말해도 될까?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첫 번째 파트인 마음을 적시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진솔한 그동안 꽁꽁 싸매어 숨겨두었던 마음을 적신 솔직한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디까지 나를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온 작가 에든의 진솔한 내면이 담겨 있고요.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꺼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성향, 그리고 아픔, 상처 등을 담은 글들입니다. 가장 애틋한 나를 향한 고해성사와도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파트인 깊이 스미다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서히 물들고 모르는 사이 스며든 관계 속 다양한 마음의 모양. 어느새 제게 와닿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닿았던 혹은 서로에게 와닿고 가닿지 못했던 스쳐 지나간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온 마음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느껴온 감정이나 마음, 그런 모양을 조금 섬세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파트는요. 그리움을 새기다인데요. 기억에 남아 추억을 만들고 그리움이 되어 날아드는 기록에 새긴 우리의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가끔은 나 혼자 있어서 굉장히 쓸쓸하지만 언젠가 한 번씩 들렀다가는 그들과의 추억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따스함을 채우다예요.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모든 이들에게 채워주고 싶은 따뜻한 감성 그리고 따뜻한 위로. 저는 따스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따스하다는 말이 주는 그 자체로 뭔가 포근해지는 것 같고 그 자체로 그냥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두에게 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엮은 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약해진다고 해도 본연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씩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온기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잘 지내나요 당신이에요.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든 파트가 제가 처음 구성했던 대로 되어 있진 않고 편집자님께서 사실 조금 더 콘셉트를 잡아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본연에 생각했던 그런 의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그래서 제 내면을 꺼내 보이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아픔, 그리고 외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으로 오는 내면의 성장통을 거쳐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리움과 추억까지 감싸 안고 소중하게 간직한 따스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걸로 파트 1에서 파트 4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안부를 묻는 글로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흘러 지나온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들은 어떤가요? 잘 지내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걔 중에는 아마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 모두를 통틀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안부가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왜 글을 써왔을까?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고 싶어졌을까? 나는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쓸까?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가닿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글 속에도 담긴 내용이지만 글을 쓰는 시간은 저를 돌아보면서 저만의 평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웠고 힘들었고 또 상처도 받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을 글로 세세하게 풀어내면서 삶을 살아내고 지금까지 버텨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혼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제게는 글을 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요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외로움 그리고 혼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과학을 연구하신 과학자께서 그 과학적인 접근으로 외로움을 다룬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오롯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혼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학문적인 접근으로 분석을 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상황은 이럴 때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글들이 아마도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진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건 제가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아니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 그분들을 살짝 공감하고 살짝 어루만질 수 있는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에도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혼자인데 외롭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답변이나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모두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 여주인공 수잔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성이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수잔에게 19호실은 혼자만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19호실로 간다는 행위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19호실을 통해서 수잔은 자신을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19호실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19호실로 가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공간은 외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내적인 마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공간에 가면 내가 조금 덜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니면 독서나 글쓰기, 영화 감상, 그리고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리고 그때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나를 내버려 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한껏 저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고, 그 글이 책 속에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라는 글로 쓰여졌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게 너무 한심하고 내 자신이 왜 이럴까, 나는 참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키는 그것을 개인 회복 공간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따스한 일시적 피난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오롯한 나를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고, 모든 말들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아닌 것 같은 나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왜 그럴까라는 고민도 끊임없이 했지만 그게 바로 오롯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프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나의 오롯한 정체성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아픔이나 상처나 결핍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면하고 보이기 싫은 부분, 남들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남겨져 있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더 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고 살아가면서 분주하면 나 자신도 놓치게 되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 상태도 놓치기 쉽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우연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만 볼 수 있는 색채를 내가 가장 좋아한다랄지, 어느 날 우연히 찾아들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든달지, 아니면 무심코 바라본 그날의 내 마음이랄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내밀하게 제 안에 있는 섬세한 감정들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림책을 연구한다거나 그림책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제 책과 함께 읽으신다면, 아니면 이 그림책만 읽으시더라도 힘든 하루하루에 무언가 하나는 보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거든요. 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책은 오사다 히로시라는 시인이 쓴 시고요. 일본 교과서에서도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에 이세 히데코라는 그림 작가의 멋진 수채화가 더해져서 그림책으로 완성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총 30개의 질문이거든요. 30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가 3, 4년쯤 전인데, 그때 그나마 이제 저는 잠시 분주했던 삶을 떠나서 외국에 잠깐 나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도 매일매일 바라보고, 또 공원이나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도 그래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답을 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주위에 보면 더 분주한 사람일수록, 지쳐있는 사람일수록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나를 잊어가는 것 같을 때, 너무 삶에 휘둘리는 것 같을 때, 세상에 휩쓸리는 것 같을 때, 나를 지키고 싶거나 여유를 찾고 싶을 때 한 번씩 이 책을 꺼내봐요. 그래서 그때그때 답이 달라지기도 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 그때그때 또 바뀌기도 해요. 한참을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답들도 있는데, 이 책을 꺼내어서 보다 보면 제 유년 시절부터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미래까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저 자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내 감정과 기분을 보듬어줄 때 어떤 모습이든 조금이나마 괜찮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흔들리고 또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저를 찾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예쁜 달을 간직한 것 같아서 같은 책이다, 가까운 곳에 두고 꺼내어들 때 우연히 그날의 나와 닮은 감정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감사한 리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리뷰들을 보면서 또 제가 앞에 말한 그런 이유와 이 그림책이 제 책의 결과 좀 닮아있지 않나?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을 내어보면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께도 제 책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책도 한 번씩 꺼내어 보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책 속에서 심심한 위로와 친근함을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좀 더 커다란 울림이 있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바람만이라는, 이것도 순 우리말인데요. 이 말이 있어요. 이 뜻이 바라보일 만한 정도로 뒤에 멀리 떨어져 따라가는 모양을 일컫는 말인데요. 제 책이 그런 느낌으로, 무언가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보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작은 사소한 스침 외에는 관계에서 오는 큰 상처는 별로 없어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것,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책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책이 잘 팔려야 되는데, 홍보도 잘해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나 라는 자책 아닌 자책과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만이, 그러니까 저의 문제가 가장 저한테는 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또 주어진 역할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지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내면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 때 아니면 지쳐갈 때 저의 이 안부가 가끔 생각나서 조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마지막 안부를 묻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요즘은 어떤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오늘따라 달이 참 예뻐서를 쓴 에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